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5m 높이의 전깃줄에 위태롭게 매달린 한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낙하산을 맨 한 남성이 전깃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대원이 크레인을 이용해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그제 오후 5시쯤 전남 보성군 조성면의 한 마을 전깃줄에 50대 남성의 패러글라이더가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30분 만에 남성을 무사히 구조하고 전깃줄에 걸린 패러글라이더를 제거했는데요. 소방당국은 남성이 인근 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던 중 전깃줄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중국인 4명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 2명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전남 목포에서 잇따라 검거한 데 이어 어제 중국인 1명이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남에 있는 양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아직 붙잡지 못한 나머지 중국인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공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72건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총 78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민식이법이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7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 경찰로 이첩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민 청장은 이어 민식이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의 통화 내역 전수조사가 끝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최신종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최근 1년 동안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그와 연락을 주고받은 1,148명의 범죄 연관성 유무를 확인해왔으나 추가 범행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산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르면 내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경찰이 연쇄살인범 최신종의 추가 범행 가능성은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최신종이 최근 1년 동안 채팅 등을 통해 가지고 1,148명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48명을 전수조사했어요, 경찰이. 네. 그랬더니 신변에 이상이 없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혹시 전북도를 말하겠죠? 전북에 도내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또 문제가 있을까 봐 보니까 114명이 실종 신고가 돼 있는데요. 그들하고도 확인을 해봤더니 최신종이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해서 추가 범죄는 뭐 이 가능성이 낮은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최신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범행을 왜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등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걸 들고 나온 거예요. 우울증 약을 먹었다. 아내가 복용하고 있는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아내는 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신종이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중앙일보 보도에 보면요. 부산에서 이거 실종됐던 피해 여성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식을 잃은 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분노한다면서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려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2달 동안 경찰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는가 조사를 했더니 78건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 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추가 조사를 받고 있네요. 네, 이 50대 운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21일에 전주시에서 일단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그런 혐의를 가지고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그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관련 전과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과실도 다 인정을 했고 증거 수집도 충분히 됐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범행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민식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스쿨존에서 일단 차 속도가 30k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민감료 청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식이법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대상이 아이들이란 이유만으로 스쿨존에서 대상이 아이들이면 가중처벌되고 아니면 처벌이 이제 다시 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